아무튼 월요일에는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근데 뭘 먹는 것보다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일찍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다. 엽기 떡볶이가 제일 좋아하긴 해야죠. 엽떡 그 시간에 안 해. 치킨을 하면 근데 밤에 뭘 먹는 것보다고 그냥 일찍 가는 게 낫잖아. 저는 구매했어야겠다. 그래? 양아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기말 끝나고 사줬는데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요? 저 그거 고맙다고 했는데. 고맙다고 했다고? 저 잘 먹겠습니다. 저 잘 먹겠습니다. 바로 숫자됐어요. 알겠어. 까비. 근데 늦은 시간이고 요새 막 일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좀 그래. 좀 그래. 맞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몰라 고민이다. 먹는 거야 뭐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등기 시작해보자. 분차 수열이랑 등기 수열이랑 뭐 해봤자 차이점은 거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의 N이라는 수열이 1, 3, 9, 27, 81, 243, 7, 29 이렇게 간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는 곱하기 3이니까 B가 일정하다. 그쵸? B가 일정하니까 우리는 이 공통된 B를 공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R이라고 씁니다. 공차는 D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디퍼런스라서 그런 건데 공비는 비율을 나타내는 레디오. 비율을 나타내는 레이시오의 한자예요. 레디오요? 네. 레티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오늘 창피하지만 어디 외국에서 그런 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레이시오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네. 자, 어찌되었든 이 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이 3이죠. 이 문제는. 그럼 여전히 마찬가지인 게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 친구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그리고 이거죠. 야, 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하면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몇 개 누적해서 곱하면 되냐면 기훈아 몇 개 누적하면 돼? 네. 그렇죠. 나온단 말이지. 맞아 더 해보자 기훈아 그러면. 내가 A의 n 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에다가 중요하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준이가 대답했으니까 공비를 n-1개 누적해서 곱하면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거든요. 첫째 항 알고 공비 알면 여기에 대입하면 그만인 거고 대입한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계속 일반항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누적해서 몇 개 곱하더라 이런 겁니다. 당연히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 A의 n번째가 있고 A의 n번째가 있는데 얘네 이 번째 딱 가운데 번째에 I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둘이 곱한 게 이 친구의 제곱이랑 같겠죠. 자, 왜냐면 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약간 기하평균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자, 일단 볼게요. A의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섯 번째가 있어요. 얘네들의 중함은 A의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곱한 게 이거의 제곱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로 하려면은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되고 이러는 공비를 두 번 더 와야 되잖아요. 그쵸? 따지고 보면 보세요. A2는 A1 곱하기 R 한 개죠. 자, A의 6는 A1 곱하기 R 5개죠. 자, A의 4는 A1 곱하기 R이 3개죠.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A1의 제곱에 R의 6제곱이죠. 얘를 제곱하면 A1의 제곱에 R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같겠죠. 그냥 비율이 같은 거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은 양 끝에 곱한 거와 같은 건데, 자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야 지원아 뭐가 있어? 비율이 같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지? 비율이 같다. 이차함수. 이차함수 말고 비율이 같다 뭐 이런 멘트와 함께 연상되는 게 뭘까? 좀 약간 모호한 질문인 건 맞아. 오케이 일단 이차함수에 넘어가고, 야 수아나 뭐가 떠오를까? 맞아요, 닮음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볼게요. 그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직각이 있을 때 얘를 딱 내리면은 만약에 x고 여기 y면은 지금 h라 그러면 x 곱하기 y가 h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닮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x 대 h는 h 대 y잖아요. 닮음이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런데 얘네 b가 같잖아요. x 대 h의 b가 같고 h 대 y의 b가 같잖아요. b가 같다? 얘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y랑 h랑 x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y면 얘는 y 곱하기 r이라 쓸 수 있고요. 얘는 y 곱하기 r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얘의 제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중앙이 은근히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닮은 도형들한테 많이 이용이 돼요. 닮은 도형들한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얘를 보면은 A2 대 A4가 같아요. A2 대 A4가 A4 대 A6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비율은 자 보세요. 1대 R제곱이에요. 얘가 1이라고 치면 얘는 R제곱 배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볼게요. 얘 1이라고 치면은 얘도 R제곱 배예요. 그쵸? 이거에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한테 R 중에 누적해서 곱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비율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 이거 해가지고 A4의 제곱이 A2, A6가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등비수열과 연관이 있는 수학적인 어떤 개념은 닮음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면 굉장히 좋긴 해요. 왜요? 왜냐면은 도형 문제를 풀 때 이제 등비수열 관점으로 풀게 되면 진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 관점을 몰라도 도형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이건 난 이거 수능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야. 방학 때는 공부를 좀 안 해. 방학 때는 어려운 문제를 안 푸니까 솔직히 맨날 이론 수업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 수강수학은 별로 공부 안 해. 그럼 물론 간혹 가다가 아직 모르겠네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할 만큼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많은 건 아니고, 이제 너네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잘해주기 위해 공부를 좀 한다면 그나마 미적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아니면 수능 킬러 문제 풀 때 그 정도 얘기를 할 텐데, 여태까지 밤에 선생님이 퇴근하고 집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것만 공부하지 니네 거 수업은 공부한 적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준비한 적은 없지. 미안하긴 한데 안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은 쉬운 과목이니까. 봐봐. 얘네 한번 공부하다가 수능 킬러 문제 수완을 좀 공부하다가 왠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도 그냥 문제 풀다가 뭐지? 비율이 같은 건데 비율이 같다? 닮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 이런 게 떠오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약간 깨닫게 되면서 문제를 이런 걸로 적용해서 푸니까 잘 풀리는 것들이 있었어. 나중에 킬러 문제 정시간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2년 뒤겠죠? 네, 있다면 하니까 도현이가 딴 데 쳐다봤으니까 도현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농사를 된다. 어쨌든 봐봐, 있다면 그때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관점을 생각해보세요. B가 일정하다, 닮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닮은 도형을 풀 때 등비수열 그 이론을 적용하면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더라. 이런 느낌이고, 등비중앙은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의 제곱을 하면 야 끝에 있는 애 곱과 같더라. 등비 중앙입니다. 기하평균도 이런 거잖아요. 기하평균. 그쵸? 자 일단 넘어가고요. 몇 가지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배울게요. 그래서 오늘 시그마까지 좀 아마 나가게 될 거고 금요일에 시그마 좀 완성하고 숙제 문제 풀어드리고 월요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제 많이 못 푼 게 있으면은 나도 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요일에는 거의 할 게 거의 없어요. 그 마침 되니까 그때 보충을 해놓은 게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네. 보충을 안 했으면은 월요일에 새벽 2시에 끝났죠. 와. 네. 등비수열의 합을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보다는 등비 수열이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야 내가 너네한테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나 공식은 아예 외우지 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일반항이나 학공식이나 외우지 마 이랬는데 등비 수열은 사실 외우는 게 편해. 그냥 문제 풀 때. 그래서 수능 푸는 고3들한테는 등비 수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과 그 학공식을 그냥 써놓고 문제를 풀어라고 한단 말이야. 일단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등차 수열은 공식을 써놓는 게 방해가 되는 거야. 공식으로 가면 또 방해가 돼. 알고 있으면 되겠고 문제를 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이 단어를 얘기하면 연우가 또 쫑알쫑알 될까봐 스트레스인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알아야지. 하나는 몇 급수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몇 급수가 한자인데 안 배워요. 몇 살? 네. 자, 들으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네. 네, 단어가 어려워서. 자, 어쨌든 몇 급수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연우가 국어를 못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합시다. 와. 우리 공사 보고 있어요. 네, 안타깝지만 닥쳐라. 너 닥쳐라. 저는요. 근데 그 몇 급수 버전으로 증명을 하나 할 거고요. 몇 급수 뭔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인수분해 버전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인수분해 버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몇 급수 버전은 애매해요.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애매합니다. 자, 관련 없는 거 먼저 하고 더 배우면 제가 이걸 나중에 할게요. 일단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얘도 SN이라고 씁니다. S라는 건 그냥 다 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할 때 문제 꼭 이런 말을 해요. 자, AN이 등비수열일 때 라는 말을 꼭 써줘요.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럴 때 SN을 쓸 때 등차 수열일 때는 여기 위에 AN이 등차 수열일 때를 써드렸어요. 이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SN이 일단 공식이 이거예요.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인데 그럼 SN이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인수분해 공식 잠깐 지우고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SN이라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의 N번째까지인데 A1은 그냥 A라고 쓸게요. 얘는 A2는 A의 R이죠. A3는 A의 R제곱이고 얘는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N-1제곱이죠. 여기를 잠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뒤에 두 개를 좀 써볼게요. A의 N-1번째는 R이 N-2개 있겠죠. N번째는 N-1개 있겠죠. R이. 그렇죠? 자, 그럼 얘네를 더할 건데 역급수 버전이 뭐냐? 자, 이거예요. 뭔가 등비수열에 관련된 합을 구할 때 쉬운 방법이 공비를 전체의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AR이 되고 AR이 제곱이 되고 AR이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를 잠깐 옆으로 잠깐 비교 쓸게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잠깐 오고 모든 항이 R씩 커졌어요. 그냥 쓴 것만 잠깐 옆으로 옮겨 쓴 거니까 변함이 없겠죠, 위아래. 그쵸? 지금부터 뭐 해보고 싶을까, 기회가? 빼야죠. 그쵸, 빼고 싶죠. 네, 뭐죠? 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은 SN은 그대로고 1-R이죠. 자, 여기서 잠깐 또 다른 데 매몰되지 말고 우리 SN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쨌든 1-R의 SN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죠? 얘까지 없어지고 남는데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A 빼기 A의 R에 n-1제곱 나눴네요. 자, 양변을 1-R로 나누면은 1-R분의 A로 묶으면은 1-R에 뭐야? n제곱이 되겠죠. 여기 n제곱 남았으니까. 그쵸? 어때요? 공식에 나왔죠. 위아래에 마이너스 붙이면 저 공식 나오는 거니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몇 급수라는 건 뭐다?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몇 급수입니다. 저 몇 급수가 영어로 뭔지 까먹었어요. 테일러 급수 아닌 것 같은데 좀 까먹었어요. 어쨌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멱자 한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역사. 막국수. 자, 막국수 있죠. 와 이거는 진짜 감옥 썼다 그죠? 진짜 이거는 아, 이도 감이 없었어. 진짜 감옥. 이 새벽 1시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막국수. 대박이다. 야, 좀 남의 애들도 좀 칭찬 좀 해줘라. 니들이 또 어차피 구린데 서로 칭찬 좀 해야지. 제 거는 설마 안 했어요. 아, 그래? 네. 볼게요. 누가 아시고. 자, 어쨌든 몇 급수로 증명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몇 급수를 알고 계시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어차피 나중에 겨울방학 때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방학 때 수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기억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뭐 Q&A에서 물어볼 확률이 더 높죠. 근데 그 전에 기회가 나가면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봐야겠다. 이건 꼭 규현이한테 학원을 안 다니고 있더라도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인수분해 버전은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상을 지나오면서 1학기 지나오면서 특히 등급이 1등을 받았던 친구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는 게 맞고요. 네 맞아요. 네, 만약에 몰랐다면 좀 운이 좋게 1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1등급이잖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등급이 좀 안 나온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AN이 등비수열인데 제가 SN을 구해보니까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시 여기다 써보면 A의 R에 제곱에 A의 R에 n-1제곱인데 이게 n번째 하죠. 근데 이거 A로 묶어보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승을 받은 게 제대로라면은 뭘 하고 싶어야 돼요. 뭐 하고 싶어? 알겠다. 조립 짤막이 사는 거 알려줘. 아, 재현이가 제대로 얘기하는 거야. 재현이가 1등급은 못 맞았지만 송도고로서 어떠세요? 뭐라고 했냐면 인수분해. 양변에 1-R을 곱하고 싶어야 돼요. R-1을 곱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양변에 R-1을 곱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상을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걸 아는데 아래 거듭 제곱이 이어지죠. X에 닥쳐봐 왜 그래 진짜. 난 척하고 설명. 싶었어. 그치. 근데 설명한테 닥쳐야 너 지금 몰랐잖아. 몰랐는데 그러면 더 추한 거지. 봐봐. X의 7제곱 빼기 1을 내가 인수분해 하고 싶다면 이거에 이런 게 마이너스 되겠네요. 이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x의 8제곱 빼기 1을 내가 인수분해 하고 싶으면 x-1 하나에다가 여기 7, 6, 5, 4, 3, 2, 1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죠. x의 4제곱 빼기 x의 4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다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 원리가 조리제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이런 애들이 보이면 여기다가 얘 하나만 곱해주면 간단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그러면서 여기 위쪽을 볼게요. 이 위쪽에 1부터 얘까지 아래 n-1제곱까지 더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보면서 야 양변에 내가 얘를 곱해주면 이 친구들이 예쁘게 이렇게 간단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치 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좀 알았어 라는 느낌의 친구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맞고 이로 인해 우리 SM 바로 간단하게 또 나올 수 있겠죠. 잠깐만 R-1을 곱해주니까 차수 하나 늘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빼기 1이야 그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을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수투에서 또 다음도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게 좋고 미적분은 그냥 원래 많은 걸 알고 있어야 잘 풀어요. 제가 말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겨운 학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랄까 그냥 다 잘해야 잘할 수 있는 학문이지라 좀 지금부터 잘 누적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적분 1등급은 좀 리스펙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느 학교를 나왔던 간에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어요. 등비수를 한 가지 배웠는데 등비수를 한번 제가 말했죠? 공식을 좀 외울게요. 다시 한번 여기 써드릴게요. 얘는 SN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 N자가 여기랑 번호가 같죠? 그러니까 내가 SN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를 더해볼게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러면 SN7을 더해볼게요. 저 친구. 그러면 3 빼기 1분의 공비가 3이니까 자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자 공비가 몇 개 더하는 개수만큼 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공비 더하는 개수만큼 어렵지 않죠? 따라서 자 2분의 728이죠. 아니면 3의 7제곱 얼마야? 3의 7제곱은 729의 3배잖아. 어렵다. 728일 리가 없지 생각해보면. 그냥 6으로 줄이시면 돼요. 네. 빨리 곱해봐. 3구 27에 8 2187이에요. 9? 이거죠. 이거 빼기 1이니까 2186이죠. 네, 정답은 1094이에요. 그래서 쟤네 다 더하면 이게 나와요. 이상.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네요. 근데 나오는 거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등기질 합을 구하시면 돼요. 네. 재훈이가 우기부서 계산 졸라 했는데. 네. 맞아? 맞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배우면은 등기수열 오늘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제를 몇 개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시그널을 마지막에 배울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네. 안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안 돼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 때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태풍 때문에 못 오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남학생들이 그러면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요? 저 날라가면 어떡하냐? 그걸 외워야 어차피 그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는 거지. 자 봐봐. 서운할 따름이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본인의 의지도 뭐 있겠지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일 우리 뭐 하는 날이지? 유리함수 그때 무리함수 스텝 3 그거 다 안 풀었지, 그치? 그걸 다 풀 것 같죠, 그쵸? 그걸 풀고 아마 순열조합 경우에서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일부러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들 하시는데 네. 그리고 태풍 때문에 못 오는 걸 가지고 학원에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영상은 찍어놓을 거니까. 바람이 부는데 자기가 날아갈 것 같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 막 물건 날아다니다가 다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자, A의 3가 24고요. A의 6가 마이너스 190인데 등비 수열이래요. 얘네 둘은 등비가 3개 차이 나니까 아래 세제곱 차이가 나는데 나눠보니까 마이너스 8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죠. 나눠야 되겠죠. 등비 수열은 빼는 게 아니라. 자,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보라면 첫째 항은 뭐예요? A3가 24라는 건 6, A의 1은 R의 제곱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6이었겠네요. 그쵸? 그리고 공비는 얘니까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해볼게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3인데 A4, A의 5, A의 6이 18일 때 A의 4 더하기 A의 6, A의 1 더하기 A의 3인데 이런 문제 되게 쉬워요. 일단 밑에부터 보면은 얘네가 번호가 2개 차이 나고 2개 차이 나죠. B가 같을 거예요. 보세요. 위에 거는 A의 아래 세제곱 더하기 A의 아래 5제곱이고 밑에 거는 A 더하기 A의 아래 제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등비수열은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등차가 달라요. 알았죠? 등비는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게 훨씬 빨라요.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일반하면 이 녀석들을 일반항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쓴 거죠. 그쵸? 써보니까 위에 거 아래 제곱으로 R 세제곱으로 묶으니까 B가 같죠? 그쵸? 약분 되겠죠? 이 R 세제곱 더하기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 그쵸? 자,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는 A로 묶으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에요. 자, 밑에 거는 A의 R의 세제곱으로 묶으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입니다. 잘 보세요. AR의 세제곱이 A4, AR의 4제곱이 A5 나오겠죠? 이게 18이므로 우리는 위아래 나눠보면은 R의 세제곱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누기가 주로 나오겠죠? 등비니까. 자, 우리 구하는 거 나오네요. 정답이죠? 이미 구하는 걸 예쁘게 나오게끔 문제를 설정해 준 거죠. 그렇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또 양수 P와 Q 사이에 XY를 넣었어요. P, Q에 XY를 넣었더니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나오면 일단 등비 중앙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멘트 쓰세요. 오른쪽 끝부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 멘트가 나오면 등비 중앙을 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등비 중앙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X랑 Y를 P랑 Q에 대해 나타내라고 했어요. 사실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약간 비율로 따지면은 뭐 할 수는 있는데 기하평균을 제대로 배우면 한 번에 정답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기하평균을 제대로 공부하는 건 진짜 좀 낭비고요. 기하평균 앞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때만 산술 기하평균에 잠깐 나오고 그 뒤로는 인생에 쓸모가 없어요. 거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중앙으로 잡을게요. P랑 Y를 곱했더니 X의 제곱이고요. 등비 중앙. X랑 Q를 곱했더니 Y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잠깐 볼게요. X가 이거니까 X 제곱이 이거니까 X는 루트 PY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루트 PY 곱하기 Q는 Y의 제곱이죠. 제가 따로따로 써볼게요. 자, P의 2분의 1제곱, Y의 2분의 1제곱 곱한 게 Y 제곱이니까 Y의 2분의 1제곱 양변 나눠줄까요? 2분의 3제곱이 P의 Q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Y는 1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 3분의 2제곱 나누면 P는
3분의 1 Q는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사실 이게 약간 내분점 의미도 비슷한 게 기하평균도 그런 건데 봐봐. 생각을 해봐. 야 지금 하나 둘 셋 있을 때 Y가 P쪽엔 두 칸이고 Q쪽엔 한 칸이잖아. 그러니까 P는 세 개 중에 한 칸 역수로 Q는 세 개 중에 두 칸이야. X 봐봐. X는 P의 한 칸, Q의 두 칸이니까 X는 애초에 P는 3분의 2개가 필요하고 Q는 3분의 1개가 필요할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기하평균과 관련된 건데 모른다 하는데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내가 Y에다가 Y는 해보니까 이거야. 여기에 대입하면은 P 곱하기 루트 X 곱하기 루트 Q가 X란 말이지. 그치? X의 제곱이면 제곱이었어. 자, X의 제곱이란 말이지. 따라서 내가 X만 나눠주면은 얘가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Q는 2분의 1이고 자 이제 양변 2분의 3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나온단 말이지. 3분의 2제곱으로 이제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문제가 풀만한 대로 풀면 돼요. 이런 건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뭐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예제는 원래 쓸모가 없는 거고 2번은 그냥 PQ에 대입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예제 3번 할게요. 세그니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까요? 3차 방정식 X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X의 제곱 더하기 156X 마이너스 216은 0인데 세 개의 근이 등비수열이니까 세 근 등비수열 나오면은 우리 앞전에 배웠던 대로 기호를 최대한 적게 합시다. 하나 알파 두고 하나 알파 R이라 두고 하나 R분의 알파라고 두죠. 그러면은 공비가 R자리 등비수열로 되고 있겠죠. 네, 세근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세근의 곱을 구해보니까 알파의 세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216을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나오겠죠. 알파 6이네요. 가운데 6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쵸?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개씩 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구하시면 되겠죠? 156이 나오더라. 그래서 R만 잘 구하면 되겠죠? 귀찮지만 해볼까요? 네. 자, 2개 곱하면은 R분의 36 더하기 2개 곱하면 36 더하기 이제 얘랑 곱하면 36R이죠? 36으로 묶으니까 R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1 얘가 나왔고요. 얘가 156이니까 36으로 나누어지나요? 나눠봅시다. 얼마냐 이거? 위가 26이야? 6분의 26? 3분의 13인가요? R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1이 3분의 13이에요. 대개 분모가 3이면 R이 3일 확률이 높아요. 9? 진짜겠지? 진짜겠지. 분모가 바뀌는 게 거의 없거든. 그래서 3분의 13 나오면 분모가 3이면 R도 3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 됐죠? 일단 R이 3이겠죠? 당연히 3이 있으면 보세요. R이 3이 된다는 건 당연히 3분의 1도 되겠죠. 그렇죠?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R은 두 가지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R이 3이면 2랑 6이랑 18이고 R이 3분의 1이면 18이랑 6이랑 2니까 사실 세 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피해 값을 구하시면 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먼저부터 안 할 것들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제 6번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8번 안 할 거예요. 예제 6번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하는데 한 3, 40분 걸리고요.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유형 하나를 위해서 한 40분 걸리는데 등차수열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제 8번은 원리학계라는 이제 또 전형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이름이 유형이 있어요. 문제 유형에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유명하고 어렵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유형 8번은 원리 학계인데 원금 이자에 대한 학계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시면 다 하세요. 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대충 뭐 은행의 연율이 얼마고 몇 개월 적금 든다 그러면은 이자가 대충 계산이 뚝딱 나와요. 네, 진짜로. 왜냐면 그것과 이제 많이 밀접해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생활 이제 수학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혹시 대출 받았을 때 나중에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관심 있으실 건데 원리학기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절 A에 대하여 2항과 4항의 합이 10이고, 자, 저는 일반항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40일 때 처음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양변을 AR로 위에 거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밑에 거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얘가 10이고 얘가 40이니까 위아래 나누면 아래제곱. 그렇죠. 아래 제곱이 4가 나오죠. 위에 거에다 아래 제곱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R이 이겠네요. 왜냐하면 음수는 아니래요. 양수래요. 따라서 R이 2인 걸 구했으면 A도 바로 나왔죠? R에 2를 대입해보면 A가 1이네요. 그렇죠? R에 2 대입해보면 A가 1이 나왔습니다.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죠? SN 공식을 쓸게요. 자, S10을 구할 거니까 10번째 첫째 항부터 10번째 합이 얘 맞죠? 자, R2고요. 2-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자, 몇 개? R이 10개. 얘랑 번호가 똑같아요. 1이죠. 정답 1023이죠. 그래서 네, 하시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볼게요. 5번을 넘길 거가 5번도 해야죠. 5번 문제가 지난번과 비슷해요. 잘 보세요. 얘도 5번 문제가 S10, S20, S30이죠. 이거 어떤 문제예요? 10개씩 끊어서 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뭘 쓸 거냐면은 이걸 쓰겠죠. 아, A의 1, A의 2, A의 10번째와 A의 11번째부터 쓰겠죠. 그쵸? 따라서는 이제 뭐였지? A의 2, A의 3, A의 10번째까지 더한 거. 자, A의 11번째부터 A의 12번째, A의 13번째 더한 거. 20번째까지. 자, A의 21번째 이걸 쓰겠죠. 참고로 시험 문제 풀 때도 이걸 써놓고 푸는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써놓으면은, 자, S는 10이 10이니까 얘는 그냥 10이 맞죠? 이렇게 쭉 더한 거. 근데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기우나 얼마니? 문제 나와 있잖아. 30. 천천히 해봐. 11번째 20과 21. 20이죠, 그쵸? 왜냐면은 얘부터 더하는 게 30이니까 여긴 20이겠죠. 자, 근데 등차 수열이 같은 개수씩 끊어서 더하는 것도 등차 수열이었죠. 등비 수열도 같은 개수씩 끊어서 해도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먼저 궁금해요. 좀 보세요. 또 봐봐. 얘랑 얘 몇 배 차이나? 아래 10제곱. 얘랑 얘 아래 10제곱 차이나. 번호 개수만큼 차이 나는 거야.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 차이나. 그러면 또 재훈이가 해보자. 얘에다가 얘는 아래 10제곱. 왜 곱한 거죠? 그렇죠? 아래 10제곱을 곱한 거죠. 100제곱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얘가 A의 아래 10제곱이고 더하기 그죠? 묶는 거죠. 얘가 A의 아래 11제곱이죠. 얘가 A의 아래 12제곱이라 합시다. 위에 거는 A고 여기는 A 아니고 여기는 A의 아래 제곱이라 하면은 이 친구를 아래 10제곱으로 싹 묶어버리면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 10제곱 되죠. 등차수열은 10D씩 차이 나는 게 10개 있으니까 100D만큼 차이가 났는데 등비수열은 얘로 묶어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아래 10제곱만큼만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주의해야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다 아래 대에 쓴 다음에 A 아래 대에 써보시고 번호 말고 A 아래 대에 써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밑에 거를 어떻게 묶어버리면 되는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직접 써보세요.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문수가 오늘 좀 괜찮네. 잘하고 있는데. 일단 연습 볼펜을 들면 좀 상태가 괜찮아. 이 눈을 보지 않아도 요즘에 앞에 앉아 있으면 자꾸 막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눈을 안 보여주려고. 근데 볼펜 들고 있으면은 필기 열심히 하고 막 정신이 있는 거고 없으면 샤프로 대충 있더라고. 나 진짜 졸라 조금 했어가지고 나도 못 알아보겠는데 본인도 못 알아보고 저처럼 써놓더라고. 그래요. 오늘 나가니까 다행이다. 오늘 지난번보다 오늘 좀 덜 피곤해. 그때 왜 이렇게 피곤했지? 얘들아, 그럼 봐봐. 얘랑 얘도 아래 10제곱배 차이가 나고 얘랑 얘도 당연히 아래 10제곱배 차이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거와 이거 다 더한 것도 이거 다 더한 것끼리 서로 등비수열 이루고 있겠지? 공비는 얘로 나올 거야. 자, 여기가 2배 차이 나니까 여기도 2배 차이 나겠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S30은 얘부터 쭉 더하는 거잖아? 71 되겠네요. 그쵸? 7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개씩 끄는 것들이 등비니까 S30은 30개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죠. 저 과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각각을 문제를 해놓고 6번 안 하고 7번 한번 해볼 건데 7번도 안 하고 싶은데 7-1번을 해본 다음에 좀 아니다 싶으면은 제낄게요. 아시겠죠? 7-1번입니다. 첫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AN이 있는데 걔에 대하여 BN은 2에다가 AN을 올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AN을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공차가 2고 첫장이 1이래. 그럼 내가 말했지. AN, N에 대한 봐라.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인데 개수가 얼마야? 문수야? 작네. N한테 개수가 얼마인지 수하나 얼마일까? 1. 네. 기회는 얼마일까? 진짜 너무한다. 선택이 하네. 그래요? 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거든요. 왜 N에 대한 1차식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장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줘 이건데 얘를 전개해 보니까 d 곱하기 n 더하기 a1 마이너스 d죠. 얘가 바로 정의역이잖아요. 얘가 바로 x가 되란 말이에요. 1차식이 맞잖아요. n에 대한 1차식. 그때 n 앞에 개수는 뭐예요? 공차잖아요. 다시 물어볼게. 자, 그러니까 얘가 AN이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N 앞에 개수 얼마라고? 2. 왜 2인데 물음표가 뒤에 있지? 뭐지? 문제를 읽었어? 문제가 뭔지 몰라? 문제가 있나봐요. 재밌네. 스트레스 받는 일에 안 좋은 일이 제발. 무슨 2000년도에 맨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 부담 주는 줄 봐봐요. 알았어. 개수가 2겠죠. 개수가 공차가 없네니까 이 문제에서는 AN의 공차가 2라며. 문제 나와 있잖아. 봐봐. 야, 그럼 상황을 봐. 2n 플러스 뒤에 상수가 나올 건데 상수가 얼마여야 첫째항이 1이겠어? 3. 그래? 그럼 너 여기 1 대입하면 첫째항이 1이야? 아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되셨어요? AN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노답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벌써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노답이다. 등차수열을 공식으로 풀면 노답이라 했는데 이제 노답인 친구들은
물란히 공식 외웠고 공식을 외웠고 첫째 항이 1이래매 공차가 2래매 자 이 전개해보자 2n-2에다가 1 더하니까 2n-1이네 나도 잘했음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근데 걔네 노답이라고 진짜로 등차수열 일반한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 건 진짜 노답이야 그거를 좀 이제 약간 등차수열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은 스스로 깨닫게 돼. 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근데 계속 이 공식을 쓰는 애들은 몰라. 그냥 자기는 수열이 맨날 어렵대. 수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대. 자기가 노답이건 일단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이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너희들 노답에서 구제해주고 싶은데 우리 연수가 네. 연수가도 작년에는 되게 똑똑했어요. 진짜. 네, 막 그랬었죠. 그럴 때가 있었죠. 인천의 기능을 어떤 데서?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저야 모르는데. 얼마나 똑똑했어.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진짜 똑똑했어.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비교하는 것 좀 애매하긴 한데. 갑자기 번개가 났어. 아니야. 뭔가 나 핸드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어쩔 수 없지. 뭐 방학 때 계속 핸드폰 많이 달고 사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지. 학기 중에도 그런 건데 뭐 당연히 또 이제 핸드폰 압수하겠지. 내가 압수하기 전에 아마 어머님이 압수하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야? 그럼 내가 해야겠네. 자, 어쨌든 우리 AN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써가는 거 아니야? 2n-1제곱이네요. 그럼 BN이 누구냐고요? 자, BN이 이렇게 써볼게요. 웬만하면은 이게 지수꼴이면 등비수열이 맞는데 얘를 2n-2에다 곱하기 2라고 써볼게요. 괜찮죠? 네, 지수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를 앞으로 빼고 여기 앞에 2를 2로 묶을게요. 지수를 2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4의 n-1제곱 나왔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은 쌤께서 말하시길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꼴인데 이 꼴로 맞춘 거예요. 얘를 맞춘 거예요. n-1제곱을 맞춰버리면 나머지 싹 다 그리고 나머지 몰아버리면 걔가 첫째 항. 공비가 아래 첫째 항이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식을 조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어떤 수열이 거듭제곱꼴이 나오고 있으면은 위에를 무조건 n-1로 맞추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등비수열 꼴이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이 중요한 거 뭐 6개월 뒤에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지금부터 본인이 이걸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 시간에 다른 걸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 2번, 1번의 정답은 B에는 어떤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나가면 되겠죠. 네. 오늘은 수환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수환이가 어제 못 나왔는데. 그죠? 네. 오늘까지 힘든 건가? 자, 볼게요. 다음 거 해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인이 있대요. 자,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에 첫째 항 1에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자, 등비수열은 적극적으로 일반항을 활용합시다. 이건데 BN이 로그에다가 AN을 집어넣어요. 로그 2니 혹시? 네. 로그 2에 AN을 넣으래요. AN이 얘니까 1은 뭐 어차피 안 보이고 넣을게요. 그럼 로그 2에 4의 n-1제곱이죠. 자, 얘는 2n-2죠. n-1을 넘긴 다음에 로그 2에 4는 2니까 그렇죠? 설마 로그를 까먹으신 건 아니죠? 0, 2. 네. 그럼 B에는 연수야 어떤 수열이니? 1차 함수니까 어떤 수열이에요? 네, 등차 수열이요. 등차가 얼마야? 등차는? 얘가 운동정답이야. 첫째 0이죠, 그렇죠? 네. 네, 맞죠? 공차가 2에다가 첫째 하면 0이죠.
왜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니까 물어보면 네라고 할게요. 무조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n의 개수는 공차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좀 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자, 말씀드리는 거 풀어볼게요. 자, 385페이지는요. 숫자 바꾸기 1-2번만 할 거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385페이지에 숫자 바꾸기 1-1에 숫자 바꾸기 2번, 바로 2번. 그리고 387페이지는 안 할 거예요. 389페이지에 3-1번 할 거고요. 1번 할 거고 좀 넘어가서 397페이지에 4-1번 할 거예요. 숫자 바꾸기 할 거예요. 397페이지 숫자 바꾸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9페이지에 5-1번도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쉴게요. 그래서 우리는 약 한 15분 뒤인 12시 25분에 뵐게요.